안녕하세요. 강 과장입니다. 오늘도 라디오 컨텐츠를 녹음하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오늘은 2022년 7월 13일 밤 9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그 마이크 세팅을 조금 바꿔봤어요.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노트북을 사용해서 노트북에다 마이크를 연결해서 녹음을 하는데 소리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이즈라고 해야 되나? 잡음 같은 게 조금씩 들어가요. 물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그렇게 안 들리도록 나름 보정을 좀 하고 녹음할 때 신경을 좀 쓰고 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안 들리게끔 해서 뭐 별로 뭐 노이즈 같은 거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저한테만 들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만 보이는 내 얼굴의 주름이라든가 나한테만 보이는 내 얼굴의 잡티 뭐 이런 느낌으로 인터넷에 좋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조금 배워서 해봤는데 일단 녹음을 하고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다들 비 많이 안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유자 씨랑 낮에 유자 씨가 일 관련해서 필요한 책이 있어가지고 영풍 문고에 갔다 왔는데 갈 때까지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걸어갔는데 올 때는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탔는데도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 바람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불어가지고 유자 씨가 이제 인부복 겸 뭐 잠옷 겸 잠옷은 아닌가? 어쨌든 밖에서 돌아다닐 때 입으려고 산 하늘색 원피스가 있는데 비가 많이 맞아버렸어요. 유자 씨는 뭐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짜증을 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집에 오자마자 비 맞았네 하면서 샤워하고 뭐 그랬었는데 뭔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뭐 유자 씨가 우리 제발 차 좀 사자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계속 했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둘이서 이제 판단하에 차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제는 이제 차를 사려고 지금 좀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내가 차가 좀 있었으면 미리 사뒀으면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저렇게 비 맞으면서 서점에 갔다 오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결혼을 하셨거나 아이를 가질 예정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차를 사실 거면 어차피 사실 거라면은 미리 사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사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로 제약이 좀 많아요. 어쨌든 차를 사러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여의치가 않고 아무래도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요. 네. 오늘도 네,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사연도 제가 예전에 라디오 컨텐츠 한다고 이제 받았던 사연인데 2021년 10월 8일 10월 8일에 온 사연입니다. 이제서야 읽어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실명은 혹시라도 이제 밝히는 거를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지만 그냥 김땡땡님이라고 할게요. 반갑습니다, 강 과장님. 이렇게 메일로 인사를 드리니 완전 기분 신기합니다. 저는 서울 사는 결혼 10년차, 43세, 10년째 초보엔 불량 주부입니다.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 딩크로 살고 있습니다. 우연히 부익나님 유튜브 보다가 강 과장님 나오신 거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공감도 가고 왠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서 친근한 느낌이 들어 바로 구독 플러스 영상 즐겁게 보는 중입니다. 유자 씨에게도 안부를 흐흐. 지금까지도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원래 이런 거 참여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소심 플러스 쭈구리 강 과장님 보니까 예전 제 생각이 나서 무작정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네요.
저 역시 저축률 80%를 자랑하는 짠순이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적고 있네요. 가계부 쓴 지는 결혼 2년 전 연애 시절부터 썼기에 12년 차이고요. 가로 열고 흑수저 중에 흑수저 둘이 만난지라 그때부터 지출 통제를 했었죠. 사실 쓸 돈이 없던 시절이어서 가로 닫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기에 저 스스로는 좀 더 잘 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수중에는 제가 강사로 일하면서 모았던 목돈 3천만 원 뿐이었고 남편은 결혼 당시 0원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빚을 가져와서 개인 회생 진행해줬어요. 네. 보증금 3천, 월세 50으로 첫 시작을 했고요. 7평 정도 되는 거실 겸 부엌이 있고 방 1개짜리 집이었지요. 네. 제가 이제 전에 살던 집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행히 부부 둘 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남편은 개인 회생 60개월 진행해 나가고 독하게 이것저것 성실하게 투잡, 쓰리잡까지 해가며 대리운전, 배달, 개인 가회, 새벽엔 전단지 알바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저축을 통해 시드를 모으고 보증금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집 관련해서 속상한 일도 많고 집주인 분들께서 정말 많은 무시와 괄시를 해주신 덕에 이 악물고 공부 또 저축, 자기 개발을 병행했습니다. 돈값을 올리는 것도 젊어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경제 공부,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저희가 모았던 약간의 현금 플러스 적금 만기된 돈,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뒤 그 당시엔 돈을 빌리기엔 그게 금리가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저희의 보증금을 시드머니로 삼아 부동산 갭 투자를 시작해서 2016년이라고 합니다. 서서히 자산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더 절실했던 것 같고 땅은 한정된 자산이니 너무 큰 돈 모아서 빚 없이 살 생각 말고 가능할 때 러버리지 이용해서 사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상이 도우신 것 같아요. 뭣도 모르는 애들이 돈 모아서 투자랍시고 이것저것 산 건데 망하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누가 물으면 저는 저축이 가장 중요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지금도 매일 저축 및 소비 절제는 실천하고 있고요. 한 달 10일 무지출 데이도 꼭 지켜가면서 살고 있어요. 올해로 연애 2년 플러스 결혼 10주년, 올해가 결혼 10년 차예요. 어느덧 만나서 지내온 지 12년이 되었네요. 둘 다 거의 빈털터리 상태로 만났던 1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니 많은 게 변해 있네요. 부동산 두 채, 자산 현재 실거래가 기준 24.5억? 네. 엄청납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 보증금 2.5억 플러스 주식 및 예금 1.2억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세입자 보증금 8.7억 해서 이제 지금 총 자산이 그러니까 순 자산이 19.5억이라고 하시네요. 이것은 절대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은 드렸듯이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삶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열심히 가계부를 적었고 당근 거래로 소소하게 번 추가 수입을 추가 수입란에 적어놓고 즐거워하고 그랬네요. 저는 희한하게 젊어서도 물건 욕심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아마 뭐가 명품이고 뭐가 좋은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사고 싶은 것, 필요한 것들은 꼭 사는 편이에요. 강 과장님 영상 보고 못된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누군가의 진지하고 목적 의식이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알량한 자기의 잣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제일 구질구질한 일인 것 같아요. 방구석에서는 누가 부탁도 한 적이 없는 조언을 하는 새치어는 아이스크림 드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강 과장님, 저는 과장님과 유자씨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나이 상관없이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절약하고 또 즐겁게 조그마한 목표를 이뤄가면서 살아갈 예정이에요. 갑자기 편지를 드리고 싶어서 글을 썼는데요. 마무리가 쉽지 않습니다. 사연 소개되어 방송되고 싶어 드린 글은 아니고요.
정말 소통하고 싶고 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글 한번 적고 싶었어요. 강 과장님 100만 유튜버 꼭 되시길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네. 굉장히 인상적인 사연이었고요. 굉장히 또 멋지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지금 현 순자산이 거의 20억 정도에 육박하고 계신데 43세, 43세, 43세래. 네. 43세이시고 그러니까 저랑 5살 차이가 나시는데 5년 뒤에 저는 20억에 가까운 순자산을 갖고 있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경제 공부를 조금 더 미리미리 투자 공부를 잘 해놨다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산들이 이제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때 뭔가 한번 좀 승부를 내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무지했던 터라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뭐 언젠가 또 열심히 준비를 잘 하고 있다 보면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분들은 경제 위기가 오기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회를 잡아서 뭔가 재산을 크게 한번 이제 늘리려고 그래서 그런 경제 위기 속에서 뭔가 몇십억 대를 한 방에 버는 그런 큰 부자들이 또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참 멋지게 열심히 잘 살아오신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은 한번 나중에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하는 컨텐츠들이 좀 절약을 열심히 잘 하셔서 좀 이제 지금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 남들에게 조금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있는 분들 조금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좀 할까 싶어요.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너무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은 막 50억, 100억 부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조금 현실감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분들은 한 2, 30억 미만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사실 2, 30억도 굉장히 큰 거긴 한데 나이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 40대 분들을 인터뷰한다 그러면은 뭐 한 20억 30대를 한다 그러면 뭐 한 15억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12분째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새로 해본 세팅이 과연 괜찮을지 굉장히 지금 두렵습니다. 잘 녹음했는데 또 엉뚱하게 녹음이 될까봐. 아까 잠깐 들어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럼 다음 사연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김윤님, 외자시네요. 안녕하세요, 강 과장님.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가입니다. 결혼한 지 만 5년이 조금 안 되었고 70일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익남 채널에 나오신 것을 보고 강 과장 채널을 알게 되어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부익남님 채널을 보고 또 유입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다시 한번 부익남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랑 또래이신 점도 반갑고 극도로 아끼고 아끼시는 모습도 저랑 결이 같아서 강 과장 채널이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강 과장님처럼 엄청나게 아끼는 건 아니고요. 돈을 안 쓸 때는 엄청 안 쓰다가 어느 순간 뭔가에 삐를 받으면 확 써버립니다. 절약의 꾸준함이 부족하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요새 강 과장님 영상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불쑥 올라오는 소비 욕구를 잘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부동산에 대한 관점이 하락 쪽이었습니다. 인구 절벽이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것은 뻘짓이라고 생각했었죠. 반대로 아내는 자가를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3, 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처형이 좋은 분양이 있다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저희 부부는 세종에 내려가서 모델하우스도 보고 자금 마련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당시 84 타입이 4억 초반대였습니다.
저희는 당시 1억 8천짜리 전세에 거주 중이었고요. 만약 당첨이 된다면 빚이 2억 정도 생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벌어서 살자. 그리고 청약을 접었습니다. 그 말은 저의 최악의 개소리로 아직도 저희 부부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지요. 올해 그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인데 시세가 15억 정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크크. 서영택은 올해 세종 집을 12억에 매도해서 차익을 8억 정도 보셨고요. 네. 아내가 가끔 제 어록을 되짚어 줍니다. 그리고는 같이 웃지요. 착한 사람한테 장가 잘 든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정신을 차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작년 한창 뜨거울 때 패닉바이 해서 집값이 소소하게 올랐습니다. 요새는 갓난 주니어의 얼굴을 보며 하루하루 너무 행복합니다. 저의 사연을 띄워봅니다. 강과장님 부부도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연 잘 읽었고요.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한 2017년, 18년도부터 이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선택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집을 팔거나 아니면 이제 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더 떨어지면 사자 뭐 이런 판단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살짝 삐끗해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진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아내분께서 굉장히 또 착한 심성을 가지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일단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듣기로는 뭐 제가 부동산 잘 모르지만 세종시 쪽이 뭐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그걸로 위안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처형댁은 올해 세종집을 12억에 매도했다고 하니까 2011년도에 한 거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빠져나가신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는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집으로 돈벌이를 하냐. 이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래서 내가 집을 못 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꼭 다주택자까지 안 가더라도 뭔가 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게 왠지 모르게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뭐 생각이 조금 바뀌었고요. 물론 이제 너무 큰 욕심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동 빌라왕, 망해버린 빌라왕.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소소하게 자기 집 잘 이제 사서 뭐 집값 좀 오르면 좋은 거죠. 뭐 사실 자기 집값 올라서 뭐 좀 더 넓혀서 가고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이제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모든 집들이 이제 다 올라버려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됐던 거긴 한데 이제 갈아타기가 조금 힘드니까요. 내 집만 올라야지 갈아타기가 되는데 내 집 오른 것만큼 다른 집들도 똑같이 올라버리니까 세금만 많이 내고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곤 하는데 뭐 또 공부 좀 하시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기회가 효율적으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요즘에는 저는 이제 저도 경기도에다가 아파트를 한 채 마련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좀 그런 게 한 채를 하고 나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사실 조금 싹 사라지긴 했습니다. 계속 좀 공부를 해서 뭔가 이제 좀 더 부동산 투자를 잘 해서 좀 이렇게 잘 벌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게 한 채 마련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뭐 왜 그렇게 됐을까? 저 스스로를 조금 돌아보면 일단 다른 부동산 투자를 또 하려면 뭔가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마련하지 못하지 않을까? 다른 부동산 투자를 더 할 만한 돈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갈아타기 위한 이제 집을 이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경기도에다가 집을 마련을 했는데 만약에 뭐 서울 쪽으로 오고 싶을 수 있잖아요. 서울로 오려면 내가 이제 어떤 루트로 어떤 방식으로 와야 될까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는데 뭔가 너무 이제 먼 미래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공부에 조금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샀는데 대출을 이제 받더라도 몇 억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1년에 몇 천만 원씩 모은다고 하더라도 저랑 아내랑 유자 씨랑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7년은 모아야겠더라고요. 좀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들어갈 때 뭐 인테리어도 하려면 돈이 그래도 뭐 한 몇천 원 들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그냥 너무 먼 미래처럼 예를 들면 그 집에 들어가서 갈아타기를 하는 시점은 막 한 10년 뒤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48이니까 올해가 38이고 10년 후면 그러니까 그때의 미래가 잘 안 그려지고 지금 당장 내가 그냥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회사를 열심히 다닌다던가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한다던가 그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좀 계속 후회를 했던 게, 전 지난 10년 동안에도 회사 생활은 또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투잡도 하면서, 소득도 꽤 많이 올라갔던 기간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월급이 뭐 한 300 정도 받을 때, 막 투잡해서 한 달에 막 많이 벌 때는 2, 300씩도 벌었거든요. 유튜브 하기 전 때 이야기예요. 그래픽 외주 작업. 그럼 뭐 한 달에 소득이 막 500, 600 되잖아요. 물론 계속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일이 자주 들어오지도 않고요. 외주 일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나름 이제 뭐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격차를 사실상 좁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네, 자산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데 하나의 자산을 갖고 나니까 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뚝 사라졌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제 주식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긴 하는데 요즘에 주식장은 이제 개판이죠. 네.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뭐 우리나라도 금리가 0.5% 50bp 정도 올라갔고 또 오늘인가 뭐 미국에서 또 그 소비자 물가 그 뭐 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뭐라더라 울트라 빅 스텝인가 뭐 금리가 1%가 한꺼번에 오르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빠져나간대요. 정확하게 제가 뭐 경제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우리나라도 또 금리를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서 올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뭐 이런저런 이자 같은 것도 다 올라갈 테고 저도 아직 그 신용대출 집 살 때 받았던 신용대출을 갚고 있는 입장에서 네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졌는데 아무튼 조금 아쉽지만 축하드리고요. 김관님 그런 큰 일을 겪고도 가족의 평화가 깨지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잘 되셔가지고 원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네요. 뭐 지금 살고 계시겠지만 원하는 거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24분 정도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 과장님. 강 과장님의 채널을 구독하며 매번 깊은 공감과 자기 반성을 하는 36살 짠순이입니다. 이것도 작년 메일이어서 지금 37살 짠순이가 되셨겠네요.
얼마 전 라디오 영상을 업로드 하셔서 용기 내어 사연 보냅니다. 전 카톡 외에는 남들 다 아는 페북, 인스타 등의 SNS도 안 하고 네이버나 유튜브에도 댓글 하나 달지 않는 사람이지만 강 과장님께는 사연을 보내고 싶어져 이렇게 두서없이 보냅니다. 너무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읽어버려서 아직까지 제 채널을 즐겨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군생활 14년 군생활을 하며 매달 30만 원으로 제 식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모든 생활비를 충당했고 나머지는 모두 군인 적금에 모았습니다. 짠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직업군인 생활을 하셨나 봐요. 네. 군대는 군복과 검정 추리닝만 있으면 굳이 옷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밥도 되도록 부대에서 신청하여 식사를 했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주변 식당이 다 닫아 밥을 먹을 곳이 없어 일부러 선배님들 당직을 대신 서주고 영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당직자는 급양 감독을 해야 해서 당직 시간 동안은 영내 급식을 해야 함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단어가 제가 제대한 지 좀 돼가지고 단어가 좀 어색하네요. 네, 군대 용어들이. 네, 군필은 맞고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막내일 때는 선배들이 막내는 원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얻어먹어도 돼 라고 하시며 밥을 많이 사주셨고 5년차가 돼서 후배들이 생겼을 때는 후배들에게 한 달에 밥 한 번이라도 사주려고 제 생활비를 아껴서 여유금을 모았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보통 그렇게 내가 짬밥이 안 될 때 얻어먹어도 내가 또 이렇게 막 모으려고 너무 자기 욕심만 챙기시는 분들은 후배가 생겨도 대충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안 사주고도 그럴 법도 한데 또 받은 만큼 후배들에게 돌려주시는 훈훈하신 분인 것 같고요. 참 힘들었던 게 아버지가 지병으로 계속 수술을 받고 돈을 버시는 어머니 몸도 계속 아프셔서 부모님께 매번 모은 돈을 드릴 때마다 원망보다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14년 동안 매번 큰 수술비와 생활비를 드리니 제 호봉과 월급이 오르는 것은 전혀 와닿지 않을 만큼 제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갑자기 삼겹살 먹고 싶을 때 나와서 사 먹고 싶은데 쫄면 하나 사 먹을 때도 10번은 고민하고 토요일 점심에 먹으려고 디데이까지 정해서 사 먹곤 했습니다. 처절하게 돈을 아꼈고 그 아낌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었지만 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은 몸이 많이 좋아지셨고 저도 그때의 절약이 아예 몸이 배어 지금까지 짠순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 전역 후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고 축하드립니다. 쉬는 날에는 부수입을 버는 엔잡러로 살고 있습니다. 제 생활 철칙은 급여는 입금날 생활비, 비상금, 세금, 가족들에게 쓰는 돈, 개인 용돈 통장으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저금한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 이 물건이 내게 꼭 필요한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건지 단순히 필요한 건지 따진 후 불편한 거라면 불편을 감수한다. 3.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안 쓰는 것이 있는지 보고 정 구할 수 없다면 당근마켓을 이용한다. 4. 부수입이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바로 저금한다. 보통 부수입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바로 써버리는데 대단하신 것 같고요. 5. 먹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먹어야 한이 맺히지 않는다. 참으면 오히려 폭식하거나 내 삶의 질이 낮아짐. 35살 이후부터 급변한 입맛을 보면 나이 들면 돈이 많아 먹을 수 있어도 안 먹을 것 같아 먹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려 노력함.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신 것 같고요. 6.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의 사람들, 가로 열고 연인, 가족, 베프에게는 내가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준다. 가로 열고 생일 챙겨주기 등. 7. 직장에서 주는 식사 외에는 도시락을 싸서 먹는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8. 커피는 카페보다
직장 내 원두기계 커피를 한 잔씩 싸가며 먹는다. 9. 내 돈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재테크 공부를 계속한다. 10. 건강 잃는 순간 지금의 절약은 아무 의미도 없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 챙기기에 노력한다. 입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제 입장과 공감되는 강 과장님 영상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강 과장님이 가끔 타인의 악의적 댓글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타인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의 화풀이일 뿐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꿋꿋한 짠돌이 유튜버가 되어주세요. 나중에 용기가 더 난다면 후속 사연도 보낼게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 군 생활을 하시면서 매달 30만 원. 식비, 교통비, 통신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로. 정확하게 이제 뭐 제가 급여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4년 정도 하셨으면 급여도 좀 많이 오르셨을 거고. 네. 여러 가지로 주변 사람들도 보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되셨을 텐데 또 계속 가족을 챙기느라고 돈도 많이 쓰시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뭔가 꿋꿋하게 이겨내시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후속 사연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읽는 바람에 아마 이 사연을 못 듣고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네. 죄송합니다. 꾸준히 해서 네, 사연 온 것들 많이 읽어볼게요.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네, 10개 정도 사연이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한다고 하면은 뭐 하루에 보니까 3개 정도 읽으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한 3, 4일 정도면 끝나겠네요. 네,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설명란에 아니면은 뭐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보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또 생각을 하나 한 게 라디오 컨텐츠를 강과장 채널에서 라이브로 해볼까? 라이브로 하고 이제 참여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영상 파일을 이제 상추씨에다가 올리거나 팟빵에다가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컨텐츠가 혹시라도 너무 좋다, 이 컨텐츠가 사라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3분 정도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이 잘 됐을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12분인데 후딱 렌더링 해가지고 한 11시 반 정도 전에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 많이 오고 날씨도 계속 오락가락 하는데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침수돼서 피해보시는 분 없으시길 제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